첫 번째,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태어납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서 전진하는 결정 속에서 발견되는 가치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경험은 더 큰 용기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철저한 준비가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감은 단순한 자아,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적 확신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 확신은 끊임없는 학습, 연습,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철저한 준비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게 서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위대한 연설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사의 깊은 사색, 연구, 그리고 수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연설의 내용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깊게 호소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대한 연설의 비밀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메시지와 내용,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연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청중의 기대와 관심을 결합하여 그들에게 가치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억력을 향상시켜라. 기억력은 뇌의 용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를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며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는 정보나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 청중을 깨어있게 만들어라. 청중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중이 지루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설의 내용은 항상 신선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온 이야기나 흥미로운 사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사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대화형 스타일로 청중을 연설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청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을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성공적인 말하기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당신의 목소리와 제스처는 그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중의 배경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성과 정직성은 청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메시지의 명확성은 연설의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복잡한 용어나 장황한 문장은 청중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세요. 또한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청중의 질문이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8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는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들의 피드백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발표, 청중의 관심을 무시하는 행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9번째, 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연설의 시작은 청중의 첫인상을 결정짓습니다. 강력하고 인상적인 시작은 청중의 관심을 즉시 끌며 당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충격적인 사실, 또는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10번째,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연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의 감정과 생각에 깊게 호소해야 합니다. 관련성 있는 사례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세요. 또한 청중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어떻게 끝낼 것인가. 좋은 마무리는 청중의 마음에 오랜 시간 남게 되는 요소입니다. 마무리에서는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중에게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인용구나 이야기로 마무리하여 청중의 마음에 강한 여운을 남기거나 다음 단계나 행동을 제안하여 청중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명확한 메시지는 청중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시킵니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용어,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선호하세요. 청중의 배경 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사용하세요. 또한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비유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인상적인 말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설득력 있는 말은 청중을 당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를 위해 진실성과 열정, 그리고 깊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청중의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면
그것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더 깊게 호소하게 됩니다. 14번째,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청중의 흥미를 끄는 것은 연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연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을 연설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번째,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좋은 연설은 청중을 단순한 청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청중이 당신의 말에 따라 행동하려면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중의 가치와 믿음,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해결책이나 제안을 가져와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 실제 사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청중에게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제시하여 그들이 실제로 당신의 말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16번째,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말의 표현력은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경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깊은 언어 감각과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세요. 또한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은 표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동과 공감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17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의 성공은 청중과의 관계와 소통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단에서 해야 할 일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것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피드백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것에 따라 발표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발표, 청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연단에서는 항상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태어납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서 전진하는 결정 속에서 발견되는 가치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경험은 더 큰 용기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철저한 준비가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감은 단순한 자아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적 확신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 확신은 끊임없는 학습, 연습,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철저한 준비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게 서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위대한 연설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사의 깊은 사색, 연구, 그리고 수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연설의 내용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깊게 호소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대한 연설의 비밀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메시지와 내용,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연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청중의 기대와 관심을 결합하여 그들에게 가치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억력을 향상시켜라. 기억력은 뇌의 용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를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며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는 정보나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 청중을 깨어있게 만들어라. 청중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중이 지루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설의 내용은 항상 신선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온 이야기나 흥미로운 사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사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대화형 스타일로 청중을 연설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청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을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성공적인 말하기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당신의 목소리와 제스처는 그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중의 배경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성과 정직성은 청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메시지의 명확성은 연설의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복잡한 용어나 장황한 문장은 청중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세요. 또한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청중의 질문이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는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들의 피드백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발표, 청중의 관심을 무시하는 행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9번째, 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연설의 시작은 청중의 첫인상을 결정짓습니다. 강력하고 인상적인 시작은 청중의 관심을 즉시 끌며 당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충격적인 사실, 또는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10번째,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연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의 감정과 생각에 깊게 호소해야 합니다. 관련성 있는 사례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세요. 또한 청중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어떻게 끝낼 것인가. 좋은 마무리는 청중의 마음에 오랜 시간 남게 되는 요소입니다. 마무리에서는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중에게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인용구나 이야기로 마무리하여 청중의 마음에 강한 여운을 남기거나 다음 단계나 행동을 제안하여 청중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명확한 메시지는 청중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시킵니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용어,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선호하세요. 청중의 배경 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사용하세요. 또한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비유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인상적인 말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설득력 있는 말은 청중을 당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를 위해 진실성과 열정, 그리고 깊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청중의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면 그것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더 깊게 호소하게 됩니다. 14번째,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청중의 흥미를 끄는 것은 연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연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을 연설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번째,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좋은 연설은 청중을 단순한 청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청중이 당신의 말에 따라 행동하려면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중의 가치와 믿음,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해결책이나 제안을 가져와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 실제 사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청중에게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제시하여 그들이 실제로 당신의 말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16번째.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말의 표현력은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경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깊은 언어 감각과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세요. 또한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은 표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동과 공감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17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의 성공은 청중과의 관계와 소통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단에서 해야 할 일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것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피드백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것에 따라 발표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발표, 청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연단에서는 항상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태어납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서 전진하는 결정 속에서 발견되는 가치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경험은 더 큰 용기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철저한 준비가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감은 단순한 자아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적 확신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 확신은 끊임없는 학습, 연습,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철저한 준비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게 서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위대한 연설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사의 깊은 사색, 연구, 그리고 수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연설의 내용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깊게 호소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대한 연설의 비밀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메시지와 내용,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연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청중의 기대와 관심을 결합하여 그들에게 가치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억력을 향상시켜라. 기억력은 뇌의 용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를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며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는 정보나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 청중을 깨어있게 만들어라. 청중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중이 지루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설의 내용은 항상 신선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온 이야기나 흥미로운 사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사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대화형 스타일로 청중을 연설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청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을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성공적인 말하기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당신의 목소리와 제스처는 그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중의 배경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성과 정직성은 청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메시지의 명확성은 연설의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복잡한 용어나 장황한 문장은 청중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세요. 또한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청중의 질문이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는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들의 피드백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발표, 청중의 관심을 무시하는 행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연설의 시작은 청중의 첫인상을 결정짓습니다. 강력하고 인상적인 시작은 청중의 관심을 즉시 끌며 당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충격적인 사실, 또는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열 번째,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연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의 감정과 생각에 깊게 호소해야 합니다. 관련성 있는 사례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세요. 또한 청중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어떻게 끝낼 것인가? 좋은 마무리는 청중의 마음에 오랜 시간 남게 되는 요소입니다. 마무리에서는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중에게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인용구나 이야기로 마무리하여 청중의 마음에 강한 여운을 남기거나 다음 단계나 행동을 제안하여 청중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명확한 메시지는 청중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시킵니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용어,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선호하세요. 청중의 배경 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사용하세요. 또한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비유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인상적인 말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설득력 있는 말은 청중을 당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를 위해 진실성과 열정, 그리고 깊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청중의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면 그것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더 깊게 호소하게 됩니다. 14번째.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청중의 흥미를 끄는 것은 연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연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을 연설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번째.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좋은 연설은 청중을 단순한 청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청중이 당신의 말에 따라 행동하려면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중의 가치와 믿음,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해결책이나 제안을 가져와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 실제 사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청중에게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제시하여 그들이 실제로 당신의 말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16번째.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말의 표현력은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경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깊은 언어 감각과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세요. 또한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은 표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동과 공감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17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의 성공은 청중과의 관계와 소통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단에서 해야 할 일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것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피드백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것에 따라 발표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발표, 청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연단에서는 항상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용기가 태어납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서 전진하는 결정 속에서 발견되는 가치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미지의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경험은 더 큰 용기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철저한 준비가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감은 단순한 자아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적 확신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 확신은 끊임없는 학습, 연습,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철저한 준비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게 서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위대한 연설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위대한 연설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사의 깊은 사색, 연구, 그리고 수많은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연설의 내용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깊게 호소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대한 연설의 비밀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메시지와 내용,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연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청중의 기대와 관심을 결합하여 그들에게 가치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억력을 향상시켜라. 기억력은 뇌의 용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를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며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는 정보나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다섯 번째, 청중을 깨어있게 만들어라. 청중의 주목을 끌고 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중이 지루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메시지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설의 내용은 항상 신선하고 관련성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온 이야기나 흥미로운 사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사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대화형 스타일로 청중을 연설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청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그들을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공적인 말하기의 필수 요소. 성공적인 말하기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당신의 목소리와 제스처는 그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중의 배경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성과 정직성은 청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메시지의 명확성은 연설의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복잡한 용어나 장황한 문장은 청중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세요. 또한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청중의 질문이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는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들의 피드백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발표, 청중의 관심을 무시하는 행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연설의 시작은 청중의 첫인상을 결정짓습니다. 강력하고 인상적인 시작은 청중의 관심을 즉시 끌며 당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충격적인 사실, 또는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열 번째, 청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법.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연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의 감정과 생각에 깊게 호소해야 합니다. 관련성 있는 사례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세요. 또한 청중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어떻게 끝낼 것인가. 좋은 마무리는 청중의 마음에 오랜 시간 남게 되는 요소입니다. 마무리에서는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중에게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인용구나 이야기로 마무리하여
청중의 마음에 강한 여운을 남기거나 다음 단계나 행동을 제안하여 청중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명확한 메시지는 청중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시킵니다. 복잡하거나 난해한 용어,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선호하세요. 청중의 배경 지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사용하세요. 또한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설명할 때는 비유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인상적인 말은 청중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설득력 있는 말은 청중을 당신의 관점이나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를 위해 진실성과 열정, 그리고 깊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청중의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호소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면 그것은 청중의 마음과 감정에 더 깊게 호소하게 됩니다. 14번째, 청중의 흥미를 끄는 법. 청중의 흥미를 끄는 것은 연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나 통계,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나 예시를 활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를 연결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을 연설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번째,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좋은 연설은 청중을 단순한 청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청중이 당신의 말에 따라 행동하려면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중의 가치와 믿음,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해결책이나 제안을 가져와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 실제 사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청중에게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제시하여 그들이 실제로 당신의 말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16번째,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말의 표현력은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 경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깊은 언어 감각과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세요. 또한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은 표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동과 공감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17번째, 연단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연단에서의 성공은 청중과의 관계와 소통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연단에서 해야 할 일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것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피드백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것에 따라 발표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연단에서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발표, 청중의 의견과 피드백을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연단에서는 항상 청중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